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 청약통장에 대한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청약통장 얘기를 하면 청년층에선 가입하면 뭐 하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장 청약통장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분양받을 목돈도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주거정책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청년들은 현실적으로 뭐 내 집 마련 전에 당장 빠져나가는 이 월세 뭐 이런 주거비 부담이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코너에서 최대한 늦게 독립하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상황마다 다르겠죠. 예. 본가에서 출퇴근 또는 통학하기엔 회사와 학교가 먼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면 주거비 부담은 정말 엄청 크죠.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월세를 생활하고 있다면 전월세 지원 제도 등을 활용해서 전세를 갈아타기를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도 부담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과 상담을 할 때면 청년 안심 주택을 알아보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데요. 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뭐 약간 좋은 위치에 좀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또 돼야 되잖아요. 네, 정확하게 하시는데요. 예. 예전에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 난 해소를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네. 원룸부터 쓰리룸까지 다양한 평형대 주택이 있고, 역삼역에서부터 잠실, 합정, 신림, 성수역 등 지하철 근처에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줄 청년 안심주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서형노 원장님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콩 게시판이나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안심주택, 뭐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말 그대로 청년이 대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청년 입주 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요. 네.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예. 그리고 소득 여건과 자산 가액을 보는데요.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1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는 최대 120%, 월 431만 7,797원이고요. 네. 사회초년생 가운데 엄청난 고액 연봉자가 아니라면 해당되겠죠. 네. 그리고 자산 가액 2억 5,4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다 신청할 수 있고요. 네. 기준 소득 100% 초과, 자산 가액 2억 5,400만 원 초과는 일반 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자동차 가액도 보는데 3,803만 원 이내여야 하고요. 예. 신혼부부 입주 자격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네. 그리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으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네. 부부 합산 도시 근로자 소득 100% 이하이고 2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월 657만 2,404원 이내, 네. 그리고 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일 때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다 신청 가능합니다. 예. 앞에 설명한 것처럼 기준소득 100% 초과, 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초과는 일반 공급만 신청할 수 있고요. 청년 신혼부부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자산 기준이 초과되어도 신청할 수 있는 일반 공급 가운데 네. 올 초 기준 광진구, 성북구, 용산구 등의 공실인 것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공실도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약간 임대료가 혹시 비싸거나 그런 건가요? 그렇게 다들 오해하신데, 네네네. 보시겠다면 지금 제가 현재 서울 역삼역 근처에 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 전용 면적 22제곱미터에 네. 보증금은 약 5천만 원이고요. 예. 월세는 19만 원 정도인데요. 오.
싸죠. 19만 원이요? 네, 네. 엄청 싼데요. 보통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60에서 한 70%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네. 그렇지만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겐 보증금 약 5천만 원 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시가 임차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와 같은 조건들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데요.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이런 지원을 활용해서 초기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런데 이런 좋은 지원들이 사실 조금 서울에 좀 쏠려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서울에만 쏠려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요즘 청년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가까운 인천을 대표로 얘기를 해보면요. 일명 1,000원 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000원? 네. 너무 솔깃한데요. 1,000원이라고 하니까. 솔깃하죠. 네. 심각한 저출생과 지구 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들고 나온 정책인데요. 월 3만 원, 네. 하루 1,000원이란 파격적인 임대료로 와, 네. 그렇죠.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1,000호씩 총 5,000원 공급 예정이고요. 예. 근데 앞서 얘기한 서울시와 달리 1인 가구 및 미혼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와 네.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등은 신청 가능한데요. 그리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전 여기서 걸리네요. 네. 네. 소득 조건이 가장 중요할 텐데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여야 가능하고요. 네. 자산 기준은 총 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입니다. 예. 동일 수인의 가점 항목도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겐 가점이 붙고 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또 가점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청약통장 이야기하면서 청약통장은 주택 마련 외에도 쓰일 때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찍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점제로 진행한다는 건 혜택이 좋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경쟁률이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올해 2025년 천원주택 접수 첫날이 지난달 3월 6일이었는데요. 3월 6일. 네. 접수 개시 20분 만에 200여 가구가 몰렸고 첫날 접수자만 604명에 달했습니다. 예. 그만큼 천원주택에 입주해서 주거비를 전락한 다음 향후 필요한 주택 마련 비용을 모으겠다는 가구가 많았던 거죠. 그렇죠. 뭐 경쟁률이 뭐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이 조건만 맞으면 일단 다 신청을 해봐야죠. 네, 맞습니다. 예. 자녀 유무에 따라 신청 가능한 평형이 다르지만 가구당 주차 공간 한 대 제공과 네. 일부 세대는 드레스룸과 같은 편의 시설도 구비되어 있고 예. 임대료도 무엇보다도 하루에 1,000원, 월 3만 원이니까 네. 신청만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죠. 네. 또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나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최대 14년까지도 거주 가능하고요. 네. 아주 괜찮은 조건인데 안타깝게도 올해 신청은 3월에 끝났습니다. 아하. 네. 혹시 인천 분이라면 다음 신청에 관심을 두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네. 인천의 다른 지역에도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이 시행 중이니까 한번 살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텐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또 청년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마이홈이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여기 들어가서 자가 진단을 하면 나에게 맞는 청년 주거 정책이 딱 답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쉽게. 네. 예. 그래서 이 사이트를 참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마이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건에 맞는 정책을 신청할 때에는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네. 앞서 얘기한 청년 안심 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신청처가 다릅니다. 네.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LH 네. 그리고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LH 포함 민간 사업자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고요. 생각보다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소득 자산 소명자료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재직 증명서나 통장 사본 등의 소득 자산 증명 서류가 불완전하면 심사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고요. 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량 한 대당 가액 3,803만 원 초과 시 자격이 박탈되는 건데요. 정확한 차량 가액을 신청 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또 서울 주거 포털 SH 홈페이지에서 알림을 설정해서 최신 공고와 필요 서류 등을 놓치지 말고 잘 체크하는 것도 팁이고요. 네. 특별 공급은 조건에 따라 순위를 두고 있기에 1순위에 해당한다면 특별 공급을 노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보증금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되니까 입주 3개월 전 미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에 정말 운이 따라서 또 자격이 돼서 이런 주거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목돈을 쌓아야 되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이런 지원 정책을 알뜰하게 활용하는 분들이라면 네. 다음 스텝도 착착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네. 일단 민간 임대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크니 예산 관리비 포함 총 비용 계산을 미리 해두면 좋겠고요.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를 합산해 월 지출을 소득에서 40에서 50% 이내로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또 줄어든 주거 비용을 다른 곳에 소비하는 데 쓰지 말고 저쪽에다 투자 형태로 잘 불려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공공임대는 최대 6년, 민간임대는 2년 단위 갱신이기에 나의 거주 계획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계속해서 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많다는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 한마디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 안심 주택은 높은 서울 월세 부담을 들고 역세권 신축 주택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네. 올해부터 공급 확대와 그리고 차량 소유 허용으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에 관심 가지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예. 서류 준비, 자격 조건 등과 신청 방법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회사에 전화하시고요. 네. 정화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니 네. 참고로 전화번호는 1600-3456번이고요. 네. 이것을 통해서 해결하시고요. 앞서 청년 안심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를 말했는데요. 네네.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오, 네. 살펴보면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그리고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네. 생애 한 번 월 20만 원 임차료를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도 있습니다. 오, 네.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으로 서울시 주거 포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한데 네. 지방에도 비슷한 제도도 있습니다. 예. 올해 사업 공고문은 5월 중순 이후 개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지원들이 뭐 저절로 오지 않으니까 자기 지역의 자기 기준에 해당되는 것들을 꼭 찾아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안심주택을 포함한 청년 주거정책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미여관의 옥탑방입니다. 하늘엔 별이 참 많이 있고요. 난 그 별에서 제일 가깝게 살고요. 햇살이 좋아 빨래도 잘 말라. 그곳에서 난 꿈꾸네. 기타를 메고 서울에 올라와 6년 만에 처음 얻은 집이랍니다. 평상에 누워 나 하늘을 보면 누구도 부럽지 않죠. 그러나 30 넘어 옥탑방 한심해보는 사람들도 있지. 그래도 나는 괜찮아. 오늘도 평상에 누워 꿈꾸니 별바람 꿈나 별바람 꿈나
장미여관의 옥탑방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5234님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년 안심주택과 같은 정부와 지자체 임대주택은 보통 2년 계약이던데요. 만약에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년을 꼭 채워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2년 채우지 않아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따로 필요한 뭐 조건이나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고요. 네. 일단은 청년 안심주택에 들어가는 게 먼저이겠죠. 네. 막상 이렇게 들어가면 좀 전에 공실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청년 안심주택이 무조건 공실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지역에 따라서는 60대일도 있고 80대일도 있고 여기도 치열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0958님 청년 안심주택 신청할 때 청약통장 꼭 필요한 건가요? 네, 하셨어요. 꼭 필요합니다. 그 청년 안심주택을 저희가 보려면 LH에서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LH나 뭐 SH에서 하는 지원의 형태에서는 청약통장 꼭 필요합니다. 예. 이어서 장민진 님도 청약통장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뭐 지역에 따라서 이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보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요.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자녀가 8살인데 지금 가입하면 될까요? 하셨거든요. 네. 저희가 항상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가입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약통장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기준이 된 게 5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 14세 생일날 청약통장을 가입해 주는 게 제일 낫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만 14세 생일날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가입하고 싶으실 텐데 만 14세 생일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청약통장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형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